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고요. 네, 괜찮으세요? 할만하시냐고? 아니에요. 표정들이 점점 안 좋아지시는데. 그죠? 오늘이 며칠이에요? 12월. 이래. 아, 이제 올해도 딱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벌써 12월 달이에요. 야, 어떡하면 좋아. 진짜 금방 가죠? 네, 내년 10월까지도 금방 갈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시고, 아니 언제 이랬나 싶게 금방 두 달 과정씩으로 끝다 보니까 이게 좀 있으면 기초 과정 끝나고 기본 과정도 후딱 가고 막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1년 금방 가니 좀 그렇고 우리 이번 주에 그 합격자 발표가 있었죠. 예, 합격자 발표 합격률이 30회 때부터 시작해서 최근 5년 동안에 합격자가 제일 적었어요. 15,000명. 그죠? 30회 때가 16,000명이었고 그때부터 제일 적었죠. 앞으로 문제는 점점 어려워지지 않을까. 35회 때도 아마 비슷한 수준 아니면 이거보다 아마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셔야겠죠. 네, 열심히 좀 할게요. 어제 뭘 했길래 또 이러세요 또? 어제 뭐 했습니까 어제? 등기법이요? 등기법 괜찮은데?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공시법. 공시법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또 왜 그러실까? 이제 자 조금만 힘내주세요. 네, 금요일이라 하여튼 그래. 예. 자, 프린트 다 받아오셨죠? 오케이. 아 이거 원래 내 거가 있었는데 제가 안 가져와서 오늘 가방을 바꿔 갖고 온 바람에 요거를 안 넣어 갖고 왔네. 그래서 여기 기존에 있는 보급품 쓰는데 다시 보급품이 안 좋아. 그죠? 자, 먼저 이제 지난주에 했던 것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먼저 뭘 했었냐면 부동산 활동별 요세예요. 취득했을 때 어떤 세금, 보유했을 때 어떤 세금, 양도했을 때 어떤 세금이 과세가 될 수 있는 건가라고 하는 건데, 자 무려 몇 회 때 문제예요? 30회 때 기출 문제입니다. 그대로 요게. 자, 먼저 보유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이 뭐가 있는 건가를 물어봤었는데 요거 하기 전에 우리 이제 예를 조금 먼저 할게요.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세, 자, 보유 단계에선 재산세, 양도 단계에선 이거 모르는 분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하게 돼서 등록면허세가 과세가 되는 케이스가 있다라고 했었죠. 지금 우리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만 냅니까? 아니면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를 같이 냅니까? 아니 가치가 아니라 지금은 취득세만 낸다고. 근데 그 취득세를 뜯어보면 옛날 취득세와 옛날 등록세가 녹아 들어가 있다고. 아시겠죠? 지금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만 내요. 근데 취득세가 그랜드 취득세요. 작은 취득세가 아니라. 근데 얘가 과세가 되는 거는 요게 과세가 될 수 없는 케이스에 요걸 과세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취득했는데 취득세가 과세가 안 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예요? 면세점, 이거요. 예, 면세점. 아, 드로잉감 안 좋아. 미치겠다. 예. 자, 면세점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뭘 배웠었냐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뭐죠? 제척 기간. 근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대요. 제척 기간이 만료가 된 케이스예요. 네. 제척 기간이 만료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왜 지난주에 우리 아버지가 197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아직까지도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고 이거 한 적 있죠? 그때 등록면허세가 과세가 됩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맞죠? 안 했나? 했어요? 했어요. 예, 그죠. 자, 그다음에 보유 단계 재산세 껌딱지 누구 하나 있다. 누구죠? 아, 자, 이거 먼저. 예. 무상으로 취득하게 되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가 될 수 있어요. 아파트를 돈 주고 샀습니다. 뭐만 내면 돼요? 취득세. 내가 상가 건물을 직접 지었습니다. 뭐만 내면 돼요? 취득세. 근데 아버지한테 상속받았다. 이러면 상속세도 내고 취득세도 내고 우리 어머니한테 만약에 땅을 증여받았다 이러면 증여세도 내고 취득세도 냅니다. 절대로 요거 냈다라고 해서 취득세 안 내는 거 아니에요. 됐죠? 자, 그다음 재산세 껌딱지. 소방문, 지역자원, 시설세. 나는 동작구에 어떠한 재산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 안 나오겠죠? 근데 주택을 갖고 있네? 상가 건물을 갖고 있네? 불나면 저희가 꺼드릴게요. 이거 내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또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예요? 종부세.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종합소득세. 자, 그리고 소득세네. 자, 소득세 10%. 지방소득세 별도로. 소득세 만약에 1,000만 원 내셨어요? 네. 그러면 10%인 100만 원만큼을 지방소득세로 또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갖고 있으면 내는 세금이 굉장히 많죠. 아유, 그럼 안 갖고 있어야겠죠. 그건 아니죠, 그래도. 예. 난 반 세금 내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 난 팔았습니다. 법인이 팔게 되면 법인세. 자, 그럼 얘는 뭐란 얘기예요? 개인. 예, 개인이 팔았다고, 개인이. 자, 근데 개인이 어쩌다가 사고 팔면 양도세로 신고하지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자다? 업자다, 업자. 부동산 매매업자다. 그러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요. 자, 또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또 10%만큼 뭐예요? 지방소득세.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데 무슨 단계는 못 나와요?
취득 단계에서는 못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이제 부가세입니다. 취득 단계, 취득세는 욕심이 얘만 끝났어 벌써.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다 나올 수 있고. 자, 보유 단계,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지방교육세, 종부세는 국세니까 농어촌 특별세 둘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양도 단계에서는 별도로 얘네들을 붙는 건 없지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되면 감면받는 양도세에 대해서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가 될 거예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모든 단계에서 과세가 될 수 있는데 지방교육세는 무슨 단계에서 못 나온다? 양도 단계에서 못 나온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제일 많이. 그렇죠?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 이제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는 그냥 모든 단계에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세, 매매계약을 할 때는 어쨌든 양자 간에 매매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취득과 양도 단계에서 과세가 될 수도 있다.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넘어왔기 때문에 좀 볼게요. 지금 프린트로 볼게요. 프린트로. 자, 우리 보유 단계에서 과세가 될 수 있는 거 첫 번째, 농어촌 특별세. 자, 농어촌 특별세 무슨 단계? 모든 단계. 그렇죠. 농어촌 특별세, 취득, 보유, 양도. 농특세는 모든 단계에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게 무슨 세금이에요? 지방, 교육세. 자, 지방 교육세는 무슨 단계? 취득과 보유 단계, 양도 단계에서는 못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개인 지방 소득세 나왔죠? 그래서 원래 이름은 법인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세에 붙는 건 법인지방소득세. 그냥 일반적인 소득세에 붙는 건 개인지방소득세예요. 자, 그건 어느 단계? 보유와 양도 단계. 마지막 나온 게 농특세인 같죠? 소방분인가요? 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무슨 단계? 보유 단계. 자, 결국 몇 개? 4개. 정답은 4개. 정답은 4개. 정답은 4개 다. 4개 다. 이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제 수업을 하고 나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어려운 생각은 좀 덜 들잖아요. 근데 이게 막상 시험 보러 가면 딱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하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하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나만 잘못 생각하면 더더군다나 그래? 3개인가 지금 또 틀리죠.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건 좀 머릿속에 넣어두고 되셔야 돼요. 됐습니까? 예, 나도 발음이 이상하다 오늘. 그죠? 조금만 천천히. 자, 두 번째 29회 문제입니다.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 확정 시기, 소멸 사유에 대한 겁니다. 자, 이거는 29회 문제였어요. 자, 먼저 옳은 겁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 옳은 거 고르는 게 어려울까요? 틀린 게 고르는 게 어려울까요? 옳은 거 고르는 게 훨씬 어려워요, 사실은. 옳은 거. 그렇죠? 자, 첫 번째 보시면 이거 여러분 1년 동안 안 까먹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주민세 언제? 자, 6월 1일이 납세 의무가 성립 시기에, 자, 거기 6월 1일인 건 뭐 있죠? 재산세, 종부세,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그러면서 주민세는 언제다? 7월 1일이다. 그럼 이게 너무나 맞잖아요. 그죠? 답은 이거예요, 심지어는. 그럼 밑에 거를 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실제 시험 보러 가면은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1번이 너무 맞아. 나머지 안 보고 넘어가셔야 돼. 근데 그럴 만한 용기가 있다, 없다? 내가 나를 못 믿어. 이거 아니더라도 밑에 뭐가 있지 않을까? 근데 가다 보면 또 그냥 비슷하게 또 답처럼 보이는 게 또 보여요. 이름도 바꿔 또. 그러면요. 틀리는 거지. 그러니까. 예. 절대로 시험 보러 가셔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그 공부하는 단계니까 밑에 것도 볼게요. 거주자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만약에 1,000만 원 내면 지방소득세 100만 원만큼 내야 되는데 요거는 별도로 성립시기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 따라간다? 철저하게. 엄마 따라갑니다. 엄마 따라가요. 그럼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3월 31일이었어요? 아니죠. 자, 그럼 언제였나요? 그럼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했잖아요. 네, 과세 기간 종료일. 자, 과세 기간의 종료일입니다. 네, 과세 기간의 종료일. 예정 신고란 말이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양도세다라고 나왔으면 과세 기간의 종료일,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뭐라고 했다? 연말. 네, 얘는 연말. 네, 연말. 예정 신고란 말이 나오면요. 월말. 예정 신고는 월말, 확정 신고는 연말. 과세 기간의 종료일 1년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볼게요.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자, 요것도 누구 따라가요? 엄마 따라가야지, 그러면. 자, 재산세는 언제예요? 6월 1일, 웬 8월 1일? 6월 1일, 매년 6월 1일. 6월 1일. 자, 네 번째는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자, 얘는 언제일까요? 수시 부과해야 될 사유가 발생할 때. 길어. 네. 수시 부과돼야 될 사유가 발생할 때. 수시,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수시 부과 사유 발생 시.
수시 부가 사유 발생 시. 수시로 부과해야 될 사유가 발생할 때인데 그냥 수시 부과 사유 발생 시 이렇게 할게요. 자, 마지막 종부세. 자, 종부세 언제예요? 6월 1일 아니죠? 6월 1일. 자, 이것도 매년 6월 1일이 될 겁니다. 6월 1일. 종합부동산세도 매년 6월 1일. 됐죠? 여러분, 요 정도 문제 나오게 되면 이 정도는 어려운 거 아니죠?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이건요. 근데 요즘 와서 조세 충론이 조금 어렵게 나와요. 자, 그게 문제예요. 아유, 그래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성립시기에 취득세는 취득시, 등록명세, 등기등록시, 재산세 6월 1일, 종부세 6월 1일. 근데 양도소득세는 별말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세기간의 종료일.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했어요? 연말 12월 31일 연말이라고 말씀드렸고 예정신고입니다. 과세표준이 발생한 달의 말일. 자, 이런 뭐예요? 월말. 월말. 과세표준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건 양도가 있다는 얘기죠. 월말, 연말, 월말. 자, 확정시기 보시면 요거하고 요거하고의 차이점은 뭐예요?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 아직 몰라. 얘는요. 구체적인 금액이 그래서 자, 언제인지가 딱 나오는 시기죠. 신고하는 세금 같은 경우에는 신고할 때, 등록명세도 신고하는 세금이니까 신고할 때, 재산세는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고지서로 보내는 세금이니까 과세관청이 결정할 때, 종부세는요.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지만 뭐를 선택할 수 있다?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양도세. 신고가 두 가지가 있네. 예정신고가 있고 확정신고 있어요. 올해 만약에 부동산 팔고 예정신고를 했어요. 그럼 확정신고 또 해야 돼요? 그럴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할 때 확정되는데 그냥 예정신고만으로도 납세 의무가 그대로 확정됩니다. 2개 이상 양도로 했을 경우엔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올해 5월 달에 땅 팔았는데 예정신고 끝? 확정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요거 그래서 색깔별로 되는 게 조금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 지난주에 수업 듣고서 복습 좀 하셨어요? 솔직히 못했다. 괜찮아. 내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솔직히 못했다. 나 했다. 나머지 분들은 한 듯 안 한 듯 했다고 보기엔 좀 민망하고 그치 한 번 그냥 읽어봤다 이 정도죠? 됐어. 자, 누차 말씀드려요, 여러분. 복습이 중요해요, 출석이 중요해요. 출석이 중요하다니까. 복습은 못해도 이렇게 해준다니까 이게. 근데 문제는 남들 이게 어느 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남들은 자 뭐였죠? 근데 대답 잘해. 난 근데 모르겠어. 이러면 거기서 오는 약간 자괴감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현장 강의의 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자극을 받죠. 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러면은 아주 바람직한 학습 태도. 쟤 뭐야 재수없어. 이러면요. 아주 안 좋은 학습 태도. 그렇죠? 자, 상대방이 잘하는 거에 대해서 질투 어린 시선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자극을 받으셔야 돼.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기초과정부터 너무 무리하지 말라는 선생님들 많이 얘기하시죠. 저는 아니라니까. 기초과정부터 무리해도 된다니까 여러분. 그죠? 무슨 얘기요? 여러분 안 쓰러져, 안 죽어. 사람이 쉽게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별로. 무리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세법이나 우리 좀 핍박받는 그 공시법이나 세법 있잖아요. 사람들이 등한시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뭐 이런 것들 미리 조금 어느 정도 해두면 나중에 편해요, 진짜로. 지금 오히려 시간 있을 때 해주는 것들도 괜찮습니다. 지금 미리 해두면 나중에 까먹지 않을까요? 어차피 까먹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때 가서 본 거하고 생전 처음 보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겠죠. 시간 있을 때 조금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내용들이 막 잡스러운 것들 다 걸러내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잡아두고 가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시간 있을 때 하자고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남들이 해줘야 되는데 내가 하니까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런 얘기를 이제 뭐 저기 미버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공보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세법도 해야 되는데 세법은 내가 이걸 얘기하고 있으니 좀 안 좋죠, 그렇죠? 좀 그렇죠? 에이, 마음이 아파.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네. 자, 3번 볼게요. 신고 납부 방식을 선택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관청의 결정 시 아니면 신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자, 언제예요?
2번이죠, 2번, 2번. 자, 이게 옛날에 오답으로 뭐라고 나왔냐면 신고납부 방식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관청이 결정할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뭔 얘기요? 이거 아니에요.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때, 신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됩니다. 특히 오답으로 잘 보세요. 둘 중에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해도 이거 아닙니다. 신고납부할 때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됩니다. 자, 그다음 소멸사유예요. 4번. 지자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이 얘기가 좀 걸릴 수 있어. 징수금? 여러분 징수금 요거 배운 적 없지 아직? 자, 징수금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람한테 거두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세금. 조세라고 하겠죠, 조세. 근데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냈네? 그럼 여기 뭐가 붙겠어요? 거산세, 그렇죠? 거산세 붙겠지. 네, 거산세. 그리고도 안 내. 지간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재산세 보내는데 본세도 안 내고 가산세까지 붙여갖고 했는데도 안 내.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독촉하고 압류하고 공매에 붙이고 있죠. 이때도 뭔가 돈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돈 들어갑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렇죠. 이거는 이제 체납처분비라고 합니다. 체납처분비. 이거 나중에 배울게요. 체납처분비라고 합니다. 세금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게 아니라 원래 세금도 있고 붙어서 붙는 가산세도 있고 그거를 환가를 하려면은 체납처분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체납한 거에 대해서 어떤 물건을 처분을 해서 돈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들어간 비용이 있어요. 다 이거 징수금. 징수금은 요것대로 이렇게 체납처분비, 해당 조세, 가산세 요거 순서대로 돼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이거는 기본 과정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그 체조 선수 손현재 선수 있죠? 그분은 방송이 우선이다, 체조가 우선이다. 그래서 체조가 우선이다 이렇게 외워야거든. 요 순서대로 이렇게 충당할 수 있습니다. 손현재는 체조가 우선이다. 자, 됐습니다. 어쨌든 소멸되는 사유입니다. 자, 먼저 1번. 납부나 충당되었을 때 없어집니까? 없어지죠, 당연히. 내가 만약에 취득세 신고를 해요. 띠릭 하더니 이제 고지서를 끊어줍니다. 그 은행 가서 납부했대. 나는 그럼 취득세를 내야 할 의무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맞죠. 납부나 충당됐을 때가. 충당은 뭐 충당? 내야 될 세금과 돌려받을 세금을 상계치는 거 그렇죠. 자, 근데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 사유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소멸 사유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없어진다. 요것도 없어진다. 오케이.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독촉도 할 수 없고 압류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진작 좀 하지. 몇 년 지난 다음에 요게 끝났다. 그런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없어져요. 하지만 법인이 합병했다. S전자, L전자 합병했다.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얘 승계사유. 자, 그리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뭐라고 합니까? 제척 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자, 요거는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거죠. 요것도 소멸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망으로 우리 아버지 사망해서 상속이 개시가 되었습니다. 없어진다, 승계된다. 자, 그래서 답은 몇 개예요? 3개. 아주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28회 때 이렇게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사유는 몇 개인가 이렇게 박스에 넣어놓고서 몇 개인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요 정도 문제는 풀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렵게 나오면 제척 기간 구체적으로 몇 년인지를 물어볼 겁니다. 자, 먼저 일반적인 경우에는 몇 년이에요? 일반적인 경우 몇 년? 5년. 이거 왜 또 안 되냐? 자, 5년. 자, 무신고 7년. 자, 사기나 부정한 경우 10년. 5년, 7년, 10년. 5년, 7년, 10년. 자, 하지만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는 좀 길죠. 자, 일반적인 경우 10년. 자, 얘네 둘은 15년 그렇죠. 요거 좀 보셔야 되고. 다음에 징수소멸시효 일반적인 경우 5년. 하지만 금액이 좀 크다. 국세 5억 원. 자, 지방세 5천만 원 이상이다. 그럼 몇 년이에요? 10년으로 나면 10년. 그쵸? 5억 5천만 원. 올해는 요 숫자 조금 잘 봐주세요. 5년 5천만 원. 5억 5천만 원. 요거 한번 언급될 때가 또 됐어요. 됐다가 5억 원 5천만 원. 그쵸? 자, 다음에 이제 5번. 요게 자 무려 언제 나온 겁니까? 무려 이번 시험에 납세자가 무슨 법에 따른 자 요게 이제 번쩍 들어야 됩니다.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네.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 자 뭐를 포탈했다는 거예요?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 자 이런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을 부가제척 기간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소득세 그냥 고지서로 받는 세금입니까? 신고하는 세금입니까? 얘는 신고하는 세금이에요.
소득세나 법인세는 무조건 신고하는 세금이에요. 근데 소득세가 여러 종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부동산 임대업 하잖아요. 부동산 임대업 하면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돼요. 그러면 5년, 7년, 10년 중에서 어디에 해당합니까? 원래는 신고하는 세금인데 신고하지 않았다. 그럼 원래 7년이지만 자, 이유가 지금 뭐예요? 사기나 부정한 경우였죠. 자, 그런 경우에는 15년이다, 10년이다. 10년이죠, 10년. 이거 10년. X예요, X. 10년. 만약에 이게 상속세나 증여세라고 나왔다. 그런 경우에는 15년이 될 겁니다. 근데 종합소득세니까 10년이다, 10년. 그쵸? 여러분, 이 역외거래가 뭐냐면 그냥 국제거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거 됐죠? 시험 문제 지문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쭉 읽으면 바로바로 눈에 뜨는 게 아니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 사기나 부정한 경우구나. 자, 그다음에 종합소득세는 신고하는 세금이었구나. 근데 어차피 사기나 부정한 경우면은 10년 아니면 15년 아닙니까? 상속세, 증여세가 아닌 이상은 10년이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됐어요? 여기 누가 원래 앉아 계시지 않으셨어요? 원래? 그죠? 안 오신 거예요? 어디 계세요? 뒤에 있어요? 왜 거기 갔어요? 왜? 그냥 늦게 왔다고? 지각. 그래서 그렇게 앞에 계신 분들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안 오셨는지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여기 항상 여기 계셨는데 여기 체위 보면서 그죠? 자,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걸로 본다. 아우 지겹다 이제 이거는. 자, 언제 나왔어요? 27회 때. 자, OX. 오, 그렇죠. 오. 등기 등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뭐다?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7번. 취득세는 부동산. 자, 우리 부동산이 뭐예요? 부동산. 토지 건축물. 그렇죠? 예, 토지하고 건축물.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자, 뭐 있었죠?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임목이 이제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자, 각종 권리인데 각종 권리 무슨 광어회? 양식, 광어회, 양식업권, 광업권, 어업권, 각종 회원권입니다. 어업권 제외예요? 포함이에요? 포함. 웬 제외? 자, 그래서 X죠. X. 자,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입니다. 자, 토지 건물 합쳐서 뭐라고 한다? 부동산,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 여기서 말하는 기계는 제조 장비를 말해요. 건설 기계를 말해요. 건설 기계를 말한다. 절대로 제조 장비 아닙니다. 그다음에 얘네들은 원시부터 과세했다. 승계만 과세했다. 승계만 과세했다. 자, 원시는 과세하지 않았어요. 자, 원시는 과세하지 않고 자, 그리고 이제 승계에 대해서만 자, 요렇게 과세를 합니다. 오케이. 요 딱딱 소리 안 거슬리시죠? 들리지도 않죠? 나만 거실려 그렇죠? 그다음에 양식, 광어회. 자, 그리고 회원권은 골프 회원권, 자, 콘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자, 그리고 종합 체육시설 회원권. 외워야 됩니까? 아니요. 그냥 골프 회원권 등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거의 골프 회원권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양식, 광어회. 자, 그리고 뭐다? 임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목. 임목은 지금 등기법에서 배웠죠? 등기법에서 배웠나요? 어디서 배웠어요? 주기세법에서 배웠어요? 오케이. 가끔 가다가 이거 어디서 배웠죠? 라고 물어보면 다들 조용해. 어디선가 배웠는데 어디에서 배운지를 모르겠어. 그런 경우 있죠. 자, 임목, 서 있는 나무지만은 이게 내 거라고 등기 등록을 할 수 있다든지 명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들. 그렇게들. 요게 중개 대상이냐 아니냐 이거 배웠겠구만. 맞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럼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응? 대상이에요? 그렇죠. 자, 그다음 볼게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32회라고 써놨지만은 32회 이전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거 취득으로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취득으로 본다는 거죠. 자, 이런 취득을 뭐라고 한다? 간주 취득. 자, 우리 이제 간주 취득 4가지 뭐였죠? 기억나세요? 지목 변경, 그리고 건축물의 개수, 차량 등의 종류 변경, 그리고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을 했는데 부동산 취득한 것처럼 과세하는 그 4가지가 간주 취득 4가지입니다. 자, 3가지의 특징은 뭐냐면 전체에 대해서 과세한다, 증가한 거에 대해서 과세한다.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취득의 종류 보시면은 자, 요러요러한 건 유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상인지 무상인지 원시인지가 왜 중요하다? 세율. 똑같은 땅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돈 주고 샀냐, 상속받았냐, 내가 지었냐, 아니면 다 다릅니다. 이거는요. 자, 대표적으로 매매, 교환, 현물 출자. 자, 그다음에 대물 변제인데 대물 변제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보다
이윤시 위자료. 자, 결국 내가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위자료로 받아온 겁니다. 자, 그럼 뭘로 신고해라? 유상이라고 신고해라. 자, 그런데 부동산을 받아왔는데 재산 분할로 받아왔다. 뭘로 신고해라? 무상이라고 신고해라. 시험 문제는 이게 많이 나옵니다. 나머지는 모르지 않잖아요. 상속증여가 무상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원시 보시게 되면 내가 건축물을 짓는 경우도 있고 토지에 매립간척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또 시효 취득. 자, 앞에 정확히 붙으면 사실 점유 시효 취득이죠. 자, 그래서 왜 지난주에 낙가무라상이 갖고 있던 옛날에 그 땅을 눈먼 땅인데 내가 20년 동안 아무런 겐세이를 받지 않고 이렇게 농사 짓고 있었다. 자, 그럼 뭐다? 내 거가 된다. 자, 요거 있었죠. 그렇죠? 죄송해요. 옛날에 한번 재작년이었나? 수업 시간에 제가 우악이라는 말을 썼나 봐. 예, 우악이. 예, 그랬더니 거기다가 일본어 쓴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선생이라는 사람이 일본어 쓰고 있다고 해서 재밌자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요. 저한테 무슨 도덕적인 뭐 이런 거 받지 마세요. 이거 무슨 말이 교수지 교수는 아니잖아 이게. 전 제일 민망한 게 교수님이라 부르면 사실 민망해요. 그냥 선생님이나 강사님이 나는데 교수라고 하면 왜 그런 거 있죠. 지식도 지식인데 뭔가 인품을 갖춰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만한 인품을 갖춘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교수님도 되게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걸 꼬박꼬박 해주시는 분이 이제 이영범 교수님이에요. 아, 꼬박꼬박 한 교수인데 너무 부담스러워 나 진짜. 예. 교수님한테 좀 그래 그냥 나중에 친해지면 그냥 형이라고 불러도 되고 동생이라 해도 돼. 그냥 하지 뭐 어때요? 예. 자, 그다음에 요거 원시인데 특히 잘 보세요.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 등은 원시부터 승계부터 이 지문도 많이 나옵니다. 원시는 과세하지 않고 승계부터 과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간주 취득인데 지목을 변경했다.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했을 때 돈 들여서 업이 됐다. 헌 건물을 사다가 돈 들여서 업이 됐다. 증가한 거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차량 등의 종류 변경이 있고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 있었죠. 자, 요거는 왜 이렇게 주식회사 땡땡이 토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게요. 토지를 10억 원어치를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처음에 지분율이 30%였다가 이렇게 60%가 되면은 아니 당신 이름으로 이 토지가 옮겨오는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주식을 취득하면 네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추가적으로 과세하겠다 이 뜻이에요. 전체에 대해서 과세해요. 지분율에 대해서만 과세해요. 지분율. 그러니까 6억 원만큼 취득했다고 과세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설립 시부터 만약에 60%였다.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까지는 인정하고 넘어간다. 이후에 만약에 80%가 됐다. 이러면 과세하죠. 80에 대해서예요? 20에 대해서 합니까? 여기까지 인정하고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주 취득입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다음에 9번 그래서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땐 과점주주가 그 해당 법인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안 본다? 원래는 보지만 자, 이게 언제기 때문에? 그렇죠.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X가 돼야 돼요. 왜 이거 아니니? 일로 와. X가 돼야 돼. X. 요거는 두 번 생각을 해야 되죠. 이게 먼저 원칙적으로 과세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원칙은 되지만 뭐다?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설립 시부터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겠다.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요 지문도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정말. 설립 시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자, 다음에 10번 볼게요. 건축물적 조작 설비에 속한 납세무자입니다. 이건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돼요. 건축물로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자가 즉 감령 건물에다가 부패사장님이 설치했다 하더라도 이때 납세무자는 가설자다 주체구조부의 취득자다. 그쵸. 요거는 가설자가 아니라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됩니다. 주체구조부의 취득자. 요것도 진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것도 34회라고 써 있지만 34회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엄청나게 출제가 됐던 게 이거예요. 자, 그래서 납세무자 보시면 등기 등록이랑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사람이 납세의무를 지는데 자, 대표적으로 주체구조부의 취득자 갑이라고 하는 영감님이 갖고 있는 거에다가 사장님이 만약에 가설했다 하더라도 누가? 그쵸. 가설자가 아닌 주체구조부의 취득자. 자, 다음에 상속인 각자죠. 상속인 각자. 자, 요렇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집하고 상가 건물은 이만한 거하고 이렇게 두 개를 물려주셨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아버님이 두 개 물려줬어. 둘 중에 뭐 가질 거예요? 형이랑 나밖에 없어. 하나씩 나눠 가지래. 뭐?
상가 건물? 아, 요건 여기 있잖아요. 요건 강남에 있고. 이거 어디에 있다? 강릉에 있다니까요. 이거 강릉에. 얘는 강릉. 강남. 그럼 어디? 강남. 자, 상속인 각자가 받은 것만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버님이 물려주신 상가 건물이 요렇게 이제 하나밖에 없어. 이거는 이제 강남에 있죠. 야, 요건 강남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잠자고 계시는 어머님까지 이제 등판을 합니다. 어머니. 난 놓칠 수 없다. 어머님 30. 자, 아들도 30. 자, 우리 이쁜 딸은 40. 자, 아버님이 이렇게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자, 요때는 한 사람이 냅니까? 요것도 받은 지분만큼 각자 냅니까? 받은 지분만큼 각자 냅니다. 이것도. 대신에 어머님이 내고 아들도 취득세를 냈어요. 근데 딸이 안 냈다. 자, 무슨 납세의무? 연대 납세의무를 진다. 그렇죠? 요것도 34회 때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상속으로 받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납세의무를 지는데 공동 상속 재산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납부하름을 진다. 이게 지분 나왔어요. 이게 정답이었어. 심지어는. 정답이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조합과 조합원입니다. 자, 우리 조합과 조합원, 자, 요렇게 이제 뭐 빌라촌이라고 했었죠. 자, 빌라촌을 재개발을 합니다. 자, 아파트 3동을 딱 지었다라고 할게요. 새로 지었다 원시 취득입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누가 낼 건가라고 하는 건데 당연히 무슨 조합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조합이 내면 되겠네.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죠. 자, 얘네 둘은 조합원한테 분양할 거예요. 네, 조합원에게 분양. 자, 요거는 일반 분양분입니다. 자, 먼저 일반 분양분을 보시게 되면 조합이 일단 한 번 내고 각자 분양받았을 때 또 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요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건 누가 낸다? 조합이 낸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죠. 조합이 한 번 내고 조합원이 또 내면 똑같은 집에 대해서 이중과세 문제예요. 조합도 조합원들이 만든 거니까. 그땐 누가 내요? 조합원들이 냅니다. 그래서 조합원용이냐 조합원용이 아니냐 요것만 좀 잘 보시면 되고 자 새로운 위탁자 보겠습니다. 새로운 위탁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상가 건물을 S신탁이다라고 하는 신탁회사에다가 신탁 등기합니다. 신탁 등기한다라고 하는 거는 공부상으로 소유권만 옮겨오는 거죠. 그럼 신탁사가 취득세를 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비과세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돌려줬다. 요것도 비과세. 수탁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신탁사를 바꾼 겁니다. 이거를 K신탁으로 바꿔요. 이것도 비과세입니다. 자, 하지만 위탁과 수탁이었는데 이렇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탁과 수탁 이건 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위탁자가 납세 의무를 집니다. 위탁자가 바뀌었다 이런 경우에는 판 걸로 볼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1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여기서 키워드는 뭐예요? 너무 중요해요. 조합원용이 말한 말이 나왔다. 볼 것도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보겠습니다. 자 OX 옵니다. 그렇죠? 이것도 27회 때 문제. 27회 때. 이렇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하겠다. 자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2번입니다. 이거 이제 30회 때 문제인데 이제 취득식이에요. 취득식. 자 1번 볼게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 취득 시기는 언제냐? 상속 개시일. 맞죠?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상속 개시일이요. 자, 근데 2번 보시면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일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실상 잔금일을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런 경우에 뭘로 가겠다? 계약상 잔금일. 근데 계약상 잔금일도 만약에 애매하게 안 나와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했죠?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자, 물론 이 날하고 비교해서 등기 등록이라고 비교해가지고 자, 둘 중에 무슨 날로 가요? 빠른 날로 갈 겁니다. 근데 원칙적인 걸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 나와도. 근데 이번에 28회 때 요거하고 유사한 문제가 나왔는데 요거 이의제기로 받아들여졌죠. 너무나 명확하게 정답이 5번이었는데 3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잔금 지급일에 이게 나왔는데 요게 빠졌거든요. 근데 이의제기를 통해서 구제가 됐습니다. 복수 정답. 그걸 내가 처음에 할 때 할까 말까 사실은 고민했거든요. 근데 안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어쨌든 나중에 그 문제 나오면 다시 말씀드릴게. 예, 빨리 끝내요. 자, 3번 볼게요.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사용 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만약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그냥 요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임시 사용 승인일 그리고 사실상 사용일 두 개 중에 빠른 날이 될 겁니다. 우리 지금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사용 승인서, 토지는 뭐였죠? 공사 준공 인가일. 토지는 공사 준공 인가일. 그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자, 4번 민법에 따른 재산 분할이에요. 자, 민법에 따른 재산 분할은 뭡니까? 이혼 시에 재산 분할. 꼴도 보기 싫어서 계약서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자, 그러니까 무슨 날?
등기 등록일. 그쵸? 오케이, 등기 등록일. 자, 근데 매립간척은 외인 취득 물건의 등기일. 자, 이거 아니라고 했어요. 언제예요? 공사, 준공, 인가일. 공사까지만 쓸게요, 그냥. 공사, 준공, 인가일. 공사, 준공, 인가일. 요거하고 사실상 사용일 요거 비교해서 빠른 날이죠. 근데 원칙적인 것만 보시고. 자, 다음에 그래서 취득 시기를 보시면 원래는 사실상 잔금일, 애매해 이런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일 안 나와 있어. 자, 그럼 계약일로부터 60일. 자, 우리 연부가 뭐죠? 연부? 연단위 할부라고 했습니다. 100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5년 동안에 걸쳐서 20억씩 지급하기로 했다래요. 자, 그러면 사실상 잔금일로 가게 되면 막 4년 뒤 이렇죠. 자, 그래서 취득 언제로 본다? 각각 그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그러면 취득세를 한 번 낸다는 거예요? 5번 낸다는 거예요? 5번 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날에 비해서 먼저 등기 등록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등기 등록일이 될 겁니다. 자, 무상인 경우 상속은 상속 개시일, 증여는 증여 계약일과 등기 등록일 중에서 빠른 날. 이혼 시의 재산 분할은 계약서 꼴 보기 싫어서 안 쓰니까 등기 등록일 이렇게 외워두시고. 자, 원시는 건축물의 건축은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토지는 공사준공, 인가일, 그리고 사실상 사용이라고 두 개 중에 비교해서 빠른 날, 시효 취득은 등기 등록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지목 변경 정도는 좀 보시면 좋습니다.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에서 빠른 날이에요. 그런데 전체 농지 중에서 요만큼만 먼저 대지로 쓰고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사용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것들은 전부 다 어디 나와 있어요, 여러분? 책에. 그러니까 책도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 프린트만 보시면 안 돼? 물론 아무것도 안 보는 것보다 나아요. 낫습니다만 책도 좀 읽어주세요. 책도 굉장히 잘 요약되어 있는 책입니다. 저 나름대로 그거 심혈을 기울여 쓴 거예요. 좀 봐주세요. 근데 왜 이렇게 기니 진짜 이거 갑자기. 13번. 내가 잔소리 많이 했구나. 월요일날 강남학원에서 그렇게 안 길었는데 오늘 긴 거 보니까 잔소리 많이 했네. 자, 13번 볼게요. 좀 더 하면 되죠. 지자체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취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계산을 한 걸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뭐를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데 어떤 부동산을 돈 주고 샀을 때 과세 표준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원칙은 뭐예요? 사실상 취득 가격이에요. 원칙은. 예, 사실상 취득 가격인데 사실상 취득 가격은 맞지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서 부당한 행위를 했다. 자, 이때 인정될 때는 시가, 인정액, 절대 주의하세요. 시가, 인정액,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을 만한 가격입니다. 시가, 인정액. 자, 우리 시가, 인정액이 뭐뭐 있죠? 매매사례가, 감정가, 공매가 이런 거. 매매사례가, 감정가, 공매가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 연부금액이에요. 매번 지급하는 금액. 이때 취득금액에 포함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요거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계약보증금 포함이냐, 제외냐, 포함. 보증금이라는 게 별게 아니죠. 전체 금액에서 10%만큼 떼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다음에 그래서 유상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 자, 그런데 부당행위예요. 시가 인정액. 시가 인정액이 뭔데요? 매매사례가, 감정가, 공매가. 공짜로 받았네요. 상속을 조금 좋게 봐요? 아니면 증여를 좋게 봐요? 상속을 좀 좋게 본다라고 했죠. 그럼 상속은 조금 낮은 가격, 시가 표준액. 증여인 경우에는 시가 인정액. 근데 시가 인정액 중에서 가장 대표 주자가 매매사례가예요. 야, 아버지한테 증여받은 땅이 저기 강원도 두매산골에 20년 동안 매매사례가 없어.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시가 표준액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죠? 네, 그럼 실제 여러분 이런 케이스가 되면 아버지한테 어떤 땅을 증여받았는데 공시지가 1,000만 원짜리 땅인데 주변에 매매사례가 5천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발견하고 싶어요? 아니면 발견 안 하고 싶어요? 나는 못 봤다. 그죠? 근데 내가 못 봐도 과세관청에서 이럴 수가 있으니까 요거 할 땐 조금 신중해야 됩니다. 자, 대신에 요거 좀 잘 보세요. 시가 표준액 얼마이야? 이번 시험에 나 이거 나올 것 같아. 오답으로 뭐라고? 3억. 그쵸? 우리는 항상 무슨 민족? 1357의 민족. 그쵸? 그쵸? 1억 아니면 3억. 자, 요때는 선택해라. 시가 표준액으로 하던 시가 인정액으로 하던 알아서 하세요. 자, 원시 돈 주고 지었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요 원시 같은 경우에는 공사 기간이 길다라고 했죠. 짧으면 몇 달, 길면 몇 년이에요. 그럼 뭐를 잘 만들어야 돼요? 장부. 예, 장부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장부는 법인이 만든다, 개인이 만든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장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개인이 건축을 해서 요 장부를 안 만드는 바람에 사실상 취득가격 확인이 불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 시가? 이거 표준액. 절대 인정이 아니라고 했어. 시가 표준액.
지금 지었는데 매매 사례가 어디 있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개인이기 때문에 조금 좀 혜택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제 지난 시간엔 여기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시간까지 했는데 40분이야. 다음 시간부터 줄일게요. 자, 오늘은 자 페이지가 안 좋아요. 444. 오늘은 44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율. 일단 이 표준 세율까지만 14번 있구나. 자, 이거 볼게요. 자,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을 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 가격을 확인할 수가 없다. 뭘로 하겠다? 시가 표준액으로 하겠다. 오케이. 자, 이번 시간에는 표준 세율 444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 시간 마지막에 배웠던 게 뭐냐면 과세 표준이야. 아, 그래. 내가 부동산을 돈 주고 샀대. 그럼 사실상 취득 가격이 얼마다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제 지금 설명드린 요 세율을 곱해다가 세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를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돼요. 아버지로부터 만약에 상속을 받았네? 그럼 시가 표준액이 얼마인지 조회를 해서 그 금액에다가 여기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다가 신고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알겠죠? 이거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직접 합니까? 되게 그냥 법무사무실에서 이렇게 해줍니까? 네, 해주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요거 배운 다음부터는 혹시 취득하게 되면 직접 한번 해보시면 실력이 많이 듭니다. 해보세요. 자, 문제는 이 세율을 외워야 됩니다. 이거를요. 자, 이거 언제까지 외워야 돼요? 시험 보기 전까지. 그럼 너무 늦어요. 자, 최소한 언제까지? 3월까지는 할 수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12월까지는 외우라고 하고 싶어요. 12월까지는. 왜냐하면 우리 1월 말부터는 진도별 모의고사를 보고 옛날에는 이제 3월부터 모의고사 봤는데 올해 바뀌어서 1월 말부터 시작해서 진도별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대신에 너무 풀로 하게 되면 좀 무리가 가죠. 그래서 마치 하프 마라톤 하듯이 과목별로 20문제씩 그렇게만. 그리고 지금까지 배웠던 것까지만 난이도를 높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뭐를 심어주기 위해서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하기로 바꿨어요. 그렇죠. 1월부터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요건데 똑같은 부동산이라도 하도 우리 뭐라고 했어요? 돈 주고 샀을 때하고 상속받았을 때하고 지었을 때하고 뭐가 다르다? 세율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물건별로 달라요. 당신이 땅을 갖고 있냐, 주택 갖고 있냐 이거에 따라 다른데 얘는 그게 아니라 똑같은 땅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취득했니?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죠? 자, 그리고 요 표준세율이 옛날 뭐라고 했어요? 옛날 취득세 2%. 자, 그다음에 옛날엔 등록세 원인에 따라 달랐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준세율은 구취득세와 구등록세가 합쳐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합쳐진 거라고. 그래서 맨날 1년 동안 뭐라고 했어요? 그랜드 취득세. 그랜드 취득세.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요것만 하고 좀 쉬도록 할게요. 자, 상속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아버지한테 농지를 상속받은 겁니다. 농지 상속받았어요. 그러면은 일반 농지 외의 거를 상속받았을 때보다는 조금 세율이 낮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농지인 경우에 혜택을 주니까. 자, 그래서 1,000분의 23인데 여러분 1,000분의 23이면은 100분율로 고치면 몇 프로예요, 이게? 2.3%예요. 아니 그러면 그냥 100분율로 2.3 그러면 되지. 왜 1,000분의 23이라고 표현했나? 몰라요, 나도. 지방세법 이렇게 나와 있어. 지방세 보면 점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1,000분의 23. 1,000분율로 하면 23이니까 100분율로 하면 2.3이죠? 맞나요? 어려우면 나누기 10 해봐요. 그러면 1,000분이 아니라 100분의 2.3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000분의 23. 또 농지 외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2.8%. 2.8%. 1,000분의 28입니다. 1,000분의 23, 1,000분의 28인데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이 아니 지금 저런 식으로 계속 지금 저거 네 이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이렇게 외우자고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농지는 이따 할게요. 농지 중에서도 여기 볼게요. 우리 요거하고 이거 농지 이거 이따 할게요. 좀 이따가. 자, 먼저 농지 외의 거 보겠습니다. 우리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의 특정 부분만을 상속받는 거니까 전체를 상속받는 겁니까? 전체를 상속받는 거죠? 그럼 아버지 뭐까지 상속해줬다? 이빨까지 상속해준다. 이빨까지. 아버지 이빨까지 상속하니까 2.8%. 유치해 죽겠으면 그냥 외우든가. 자, 아버지 뭐다?
이빨까지 상속해 주세요. 2.8%야. 2.8%. 아시겠죠? 상속은 아버지 이빨까지 상속해 주는 거 전부 다. 그래서 상속받게 되면 2.8%구나. 왜? 아버지 이빨까지 상속해 주니까. 실제로 옛날에 뭐 화장하고 나면 뭐 금리빨 같은 것도 이렇게 수거해가고 뭐 그런다며요. 하여튼 그래 2.8%예요. 저희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도 이렇게 다 화장하고 나니까 아마 금리 욕이 있었나 봐.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부하실 겁니까? 아니면 뭐 하실 겁니까? 기부하겠다고 했던 것 같아. 제 기억이 맞다면 지금. 맞죠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케이. 자 다음에 증여. 상속 외 무상이라고 나올 겁니다. 근데 증여죠. 자 증여는 아버님이 원래 돌아가셨을 때 받고 싶었는데 갑자기 사전에 증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자 그럼 아버지보다 사모합니다. 아버지 사모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미리 주셔갖고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자 그럼 몇 프로? 3.5% 그렇죠. 3.5%. 자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빨까지 상속해 주신다. 다 상속해 주시니까 2.8%.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미리 증여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 사모합니다. 3.5%. 1천분의 35 사모합니다. 자 문제는 이제 단 이건데 여러분 비영리 사업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교재에 보시면 445페이지 나옵니다. 비영리 사업자가 이런 사람들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종교단체죠. 교회나 성당이나 아니면 절 이런 데들을 말하고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옛날에 3번이 한번 출제가 됐어요. 사회복지법인. 여기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 사업자에 해당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기부받는다는 뜻이에요. 기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찰에 어떤 할머님이 아주 그냥 그러니까 불심이 가득하신 분이 있어서 평생 읽었던 상가 건물을 절에다가 기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취득을 한 거 아닙니까? 기부받았으니까. 어디서? 절에서. 요때 취득세 신고할 때는 3.5%를 적용하지 않고 요때는 2.8%를 적용합니다. 비영리 사업자인 경우에는. 조금 낮게 해주는 거죠. 자, 비영리 사업자가 대표적으로 뭐 종교단체하고 사회복지법인 이런 데들인데 가볍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럼 비영리 사업자는 어떻게 외우냐면 자 요거 이렇게 외우세요. 비영리 사업자를 발음을 좀 길게 해봐. 비영리 사업자. 자 이렇게 하면 몇 프로예요? 2.8%. 비영리 사업자. 여러분 자 영리 사업자 영리 사업자 아니에요. 비영리 사업자라고. 자, 몇 프로예요? 2.8%라고. 2.8%. 자, 유추해 주겠으면 그냥 외우든가 여러분은. 비영리 사업자. 비영리 사업자는 2.8%다. 0이라고 하는 게 이게 2.8. 비영리 사업자 이렇게 외우세요. 비영리 사업자. 이거 됐죠? 자, 아버지 이빨까지 상속해 주셔서 그 다음에 아버지 미리 증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합니다. 미리 증여하면 사모. 우리 아버지 이빨까지 상속받으니까 2.8. 자, 하지만 비영리 사업자가 받는 경우에는 비이영리니까 2.8%를 받을 겁니다. 자, 다음에 원시 볼게요. 원시는 뭐가 튼튼해야 된다? 이빨이. 불이 없어. 자, 원시는 이빨까지 튼튼해야 돼요. 말도 안 되죠. 자, 원시는 이빨도 튼튼해. 2.8%. 자, 이것도 2.8%. 처음엔 이게 잘 적응이 안 될 거예요. 1천분의 28이 왜 2.8이냐? 요거 좀 헷갈리지 않아요? 어려우면 나누기 18하고 했어. 나누기 10. 1000일 때 28이니까 요거 10으로 나누면 100. 2.8 10으로 나누면 2.8. 이 질문도 1년 동안 들어오는 거 알아요? 1천분의 28이 왜 2.8%인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모르겠지만 10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이거 됐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공유물의 분할이 뭐냐면 자, 이건 이따가 이제 할 거지만 형이랑 나랑 땅을 만약에 2분의 1씩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형이랑 2분의 1씩 갖고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점들이 너무 많아. 형 이거 좋은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팔자라고 했더니 야, 그걸 그 가격에 왜 파냐 이러고. 그럼 우리 뭐 지어가지고 임대할까? 야, 요즘 임대 나가냐 이래. 뭐 차겠다고 그럼 막 그래. 자, 그래서 그냥 지번 분할하기로 한 거예요. 갈라섭시다 형 이렇게. 자, A하고 B하고 이렇게. 요때도 취득세를 내야 돼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표준세율보다는 훨씬 이제 조금 나오지만 일단 표준세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얘는 2.3%예요. 공유물을 분할하는데 취득세 표준세율은 2.3%입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기서 2% 빼고 0.3만 내요. 자, 근데 여러분 요거는 영화배우 공유는 잘생겼죠. 혼자 소유하면 된다 아니면 두세 명이 같이 소유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 영화배우 공유는 혼자 소유하면 안 돼. 두세 명이 공유해야 돼. 두세 명이. 그렇죠.
혼자 소유하면 나쁜 사람 두세 명이 공유해야 된다. 그렇죠? 됐어요? 오, 이거 할만하네, 그죠? 아버지 이빨까지 상속해 주세요. 미리 증여해 주셔서 사모합니다. B2 영리사업자는 2.8, 원시인은 이빨도 튼튼해, 공유는 잘생겼기 때문에 두세 명이 공유한다. 공유 씨 죄송해요. 두세 명이 공유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유상입니다. 돈 주고 샀죠? 돈 샀어요. 농지를 돈 주고 샀을 때하고 농지 외일 때하고 세율이 다릅니다. 물론. 근데 어느 게 더 높겠어요? 농지가 아닌 거. 어떤 게 더 낮겠어요? 농지가 낮겠죠. 자, 농지는 3.0, 나머지는 4.0이에요. 3.0%. 3.0%, 저희는 4.0%예요. 야, 농지 말고 나머지 돈 주고 샀을 때가 제일 높네. 그죠? 자, 근데 유상은 여러분, 유상은 돈 주고 샀다는 거죠. 돈 주고 샀다는 거지. 아버지 돈 주고 샀어, 샀어. 돈 주고 사주세요. 내가 돈 주고 샀어요. 유상인 경우 몇 프로? 4%. 돈 주고 샀다고. 여기서 별로 안 좋아졌는데, 여러분 돈 주고 샀어요. 돈 주고 샀어요. 됐어요? 자, 이제 요 두 개만 설명하면 끝납니다. 두 개. 나머지는 됐죠? 아버지 이빨까지 상속, 증여해 주셔서 사모합니다. 비성리 사업자, 너 원시인은 이빨까지 튼튼해, 공유는 잘생겼기 때문에 두세 명이 공유, 나는 돈 주고 샀어요. 돈 주고 4%. 자, 농지 산 거 보겠습니다. 내가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아버지가 돈을 주고 농지 사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돈 주고 얼마 전에 그 밭 사셨다면서요? 그 무슨 밭이에요? 물어봤더니 그 밭 삼밭이야. 그래. 밭을 샀는데 우리 아버지가 삼밭을 샀대요. 삼밭. 근데 삼이라고 하는 건 여러 종류가 있죠. 아 근데 무슨 삼인데 했더니 절대 안 알려주시는 거 갑자기 이게. 그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그래서 뒤늦게 이제 가봤어요. 그 밭에. 아 그랬더니 이게 인삼밭이었네. 알고 보니까. 샀을 때는 삼밭이라고만 말씀해 주셨는데 돌아가서 상속받고 보니까 그 밭은 인삼밭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가 이제 표준세율입니다. 표준세율.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복습 차원에서 자, 보도록 하죠. 오케이. 한번 해보는겨. 자, 먼저 농지를 상속받았습니다. 몇 프로? 2.3%, 1천분의 23. 그 23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냥. 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무슨 밭이었다? 인삼밭이었다. 자, 농지 위에 상속받으면 28, 그렇죠. 그렇죠. 1천분의 28이니까 2.8%. 아버지 뭐까지? 이빨까지 상속을 해주신다. 자, 증여해 주시니까 우리 아버지 너무 사모합니다. 자, 35, 3.5%. 근데 비영리 사업자가 기부받는 경우에는요. B2 영리 사업자니까 28, 2.8. 자, 원시는 뭐까지 튼튼해야 된다? 이빨까지 튼튼해야 돼. 1천분의 28, 2.8. 공유는 잘생겨서 두세 명이 공유해야 돼. 1천분의 23, 2.3%. 우리 아버지가 밭을 샀다네. 무슨 밭? 삼밭이요, 삼밭. 그렇죠. 일반은 뭐 얼마야? 3.0. 자, 아버지 돈 주고 사주세요. 돈 주고 샀다. 돈 주고 샀다. 자, 유상취등의 경우에는 4.0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10분 쉬었다 할게요.